59세 중소기업 부장, 마지막 연봉 인상 후 깨달은 것이 남들만큼 모았을까? 연말 인사 발표 날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조용했다. 승진 소식도 있었고 조직 개편 이야기도 돌았지만 내 귀에 가장 오래 남은 건 인사팀 직원의 짧은 말이었다. 부장님, 이번이 마지막 연봉 인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 허전했다. 연봉이 오른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인데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붙으니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회사 생활 30년이 넘었고 이제 59세.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 다가왔다. 그날 퇴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남들만큼 모았을까? 젊을 때는 월급이 오르면 좋았고 아이들 학원비와 대출 갚느라 바빴다. 중간에 IMF도 겪었고 회사 구조조정도 있었고 부모님 병원비도 감당해야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은퇴 준비는 늘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였다. 그런데 마지막 연봉 인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다음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다가오다가 어느 날 현실이 되는 것이었다. 1. 생각보다 모은 돈이 적다는 깨달음. 많은 50대 후반 직장인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나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부족하더라. 나도 그랬다. 퇴직금 예상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개인연금, 적금 다 합쳐보면 꽤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253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여유가 없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출이 계속되는 긴 삶이다. 의료비는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 특히 중소기업 직장인의 경우 정년이 짧거나 임금 피크가 빨리 와서 준비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50대 후반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이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얼마 받을지, 퇴직금 실제 수령액, 개인연금저축 월 생활비로 환산, 예상 지출 최소 생활비 기준. 이걸 숫자로 적어보면 마음은 조금 무겁지만 방향은 분명해진다. 2.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59세가 되니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다. 은퇴 준비는 돈만 모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가 바쁘다. 출근, 회의, 보고, 야근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정반대다. 시간은 많고 역할은 줄어든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하다. 돈이 있어도 할 일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요즘 5060대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퇴직이 아니라 전환이다. 완전히 일을 그만두기보다 파트타임, 자문 역할, 소규모 창업, 취미 기반 수입 같은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사례 1. 60세 선배의 현실적인 선택. 회사 선배 중 한 분은 60세에 퇴직했다. 대기업도 아니고 연봉도 엄청 높았던 분은 아니었다. 퇴직 후 바로 치킨집을 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른 선택을 했다. 나는 큰돈 벌 생각은 없고 월 200만 원만 벌면 돼. 그분은 예전에 거래처 관리 경험이 많아서 중소기업 두 곳의 외부 영업 자문을 맡았다.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월 200만 원 정도 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생활비가 된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완전히 일을 끊기보다 적당히 연결된 상태가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사례 2. 준비 없이 퇴직한 동료의 후회. 반대로 준비 없이 퇴직한 동료도 있다. 55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당장은 여유가 있어 보였다. 여행도 다니고 차도 바꾸고 집도 수리했다. 문제는 5년 후였다.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더라. 투자도 잘 몰랐고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 불안이 커졌다. 결국 60세가 넘어 다시 일자리를 찾았지만 예전 같은 조건은 아니었다. 그 동료가 한 말이 기억난다. 퇴직금은 큰돈 같지만 생활비로 쓰면 금방 줄어. 월 수입이 계속 있는 게 훨씬 중요해.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사례 3mm 준비한 후배의 여유. 의외로 50대 초반 후배 한 명이 있다. 월급이 아주 높은 편도 아니었는데 40대 중반부터 연금형 자산을 꾸준히 준비했다. 개인연금, ETF 적립, 소형 임대 수익, 이렇게 분산해서 만들었다. 형, 저는 은퇴해도 월 250만 원은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기본 생활비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표정이 여유롭다. 회사에 대한 집착도 덜하다. 이걸 보면서 느꼈다. 은퇴 준비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만드는 구조라는 것. 3. 지금 59세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늦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늦어진다. 59세라면 오히려 방향을 정리하기 좋은 시점이다. 일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막연한 불안 대신 실제 수치를 정리해야 한다. 월 얼마면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핵심이다. 이 지출 구조 줄이기. 은퇴 준비의 절반은 저축이 아니라 지출 관리다. 주거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고정비를 줄이면 필요한 자금도 줄어든다. 3소득의 끈 만들기. 완전 은퇴보다 부분 은퇴가 현실적이다.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자문, 강의, 소규모 업무. 지금부터라도 연결을 만들어야 한다. 4. 건강관리.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이다. 건강이 유지되면 선택지가 많아진다. 일도 할 수 있고 비용도 줄어든다. 1. 인간은 월급 구조에 익숙해진 뇌를 가지고 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 뇌는 특정 패턴에 최적화된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온다. 출근하면 역할이 있다. 성과 평가가 있다. 조직 안에서 위치가 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뇌는 안정감을 느낀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예측 가능한 보상 구조라고 부른다. 문제는 은퇴다. 은퇴는 이 구조를 한 번에 끊어버린다.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단순히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뇌의 안정 시스템이 흔들린다. 그래서 실제 연구를 보면 은퇴 직후 12년 사이에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가하는 비율이 높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다. 미국과 유럽의 고령층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정기적 소득이 있는 은퇴자가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보다 심리 안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퇴 준비는 자산 총액보다 현금 흐름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요즘 은퇴 설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있다. 퇴직 후에도 월급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수익, 파트타임 소득. 이걸 합쳐서 월 생활비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뇌는 큰돈보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에 더 안정감을 느낀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학적인 구조다. 2. 50대 이후 소비는 습관이 아니라 관성이다. 젊을 때는 소비를 줄이기 쉽다. 월급이 적고 목표가 분명하니까. 하지만 50대 후반이 되면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정체성이 된다. 차 유지비, 모임 비용, 자녀 지원, 생활 수준. 이건 숫자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다. 그래서 줄이기가 어렵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생활 수준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 수준이 기준선이 된다. 문제는 은퇴 후에도 그 기준선이 유지된다는 것. 통계적으로 보면 은퇴 후 실제 필요한 생활비는 현역 시절의 약 6,070% 수준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90%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 차이가 불안을 만든다. 그래서 50대 후반에 해야 할 중요한 준비는 돈을 더 버는 것만이 아니라 지출 기준선을 낮추는 연습이다. 이건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라 뇌를 재설정하는 과정이다. 평일 점심 외식 줄이기, 차량 교체 주기 늘리기, 모임 구조 바꾸기, 고정비 재정리. 이걸 12년만 해도 은퇴 후 체감 불안이 크게 줄어든다.
사람은 생각보다 적게 써도 잘 살 수 있는 존재다. 단지 그 상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3. 건강이 돈보다 더 큰 변수다. 50대 후반 이후 재무 계획에서 가장 큰 변수는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건강 변수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은 55세 이전보다 23배 이상 증가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분산이다. 건강을 잘 관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의료비 차이는 몇 배 이상 벌어진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건강 상태는 단순히 병원비 문제만이 아니다. 소득 유지 능력과도 연결된다. 건강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 건강하면 선택지가 많다. 건강하면 지출도 줄어든다. 반대로 건강이 무너지면 수입도 줄고 지출도 늘어난다. 그래서 최근 은퇴 연구에서는 재무 준비와 건강 준비를 같은 범주로 본다. 특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노년기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근육량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 낙상 위험 감소, 의료비 감소, 우울증 감소, 활동 범위 증가.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도 연결된 요소다. 4. 인간은 쓸모있음을 느낄 때 안정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안정되는 게 아니라 쓸모있다고 느낄 때 안정된다.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 감소보다 역할 상실이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도 노년기 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역할 유지로 나온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경험이 활용된다는 느낌, 작은 책임이라도 있는 상태. 이게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재취업이냐 창업이냐보다 역할의 연결이다. 완전히 끊기면 힘들고 적당히 연결되면 안정된다. 정리해보면 59세라는 시점은 애매하다. 완전히 늦은 것도 아니고 여유로운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지금부터 바꾸는 구조가 앞으로 2030년의 안정감을 만든다. 과학적 통계적으로 보면 은퇴 이후 삶의 안정은 다음 4가지에서 나온다. 정기적인 소득 흐름, 낮아진 지출 기준선, 유지되는 건강, 연결된 역할. 이 4가지가 갖춰지면 자산 규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안정된다. 마지막으로 59세 중소기업 부장이 마지막 연봉 인상을 받고 느끼는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다. 이제부터는 회사가 만들어준 구조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구조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이 시점에서 깨닫는다. 생각보다 늦지 않았네.